셀트리온 그룹주 공매도 금지 주가의 긍정적인 효과는 얼마나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이 있을까? 셀트리온 월요일 플러스 5.34%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5.95%, 제약은 플러스 7.50%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저께 일요일날 오후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오늘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공매도가 금지가 됐고요. 그 기간 안에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 이런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 전반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도 강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자사주 13만 7,92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56억 매수, 기관들도 65억의 매수 우위였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185주에 불과하므로 오늘 당장은 공매도 금지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공매도가 12만 3,063주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효과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시장 조성자 쪽에서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시장 조성자를 통해서 공매도들은 언제든지 또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자사주 오늘 21만 5천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269억의 매수, 반면에 기관들이 114억의 매도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제약은 외국인들이 68억의 매수, 기관들은 21억의 매도를 보이면서 제약도 공매도는 2만 1,521주가 나오면서 시장 조성자 쪽에서 공매도는 여전히 나오는 모습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당장 내일 화요일날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내일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번 자사주 매입도 거의 완료되는 상황이잖아요. 정부가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번 자사주 매입도 내일이면 이제 23만 6,910주만 남았잖아요. 이번에 신고 물량에 대한 자사주 매입은 거의 다 완료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과연 공매도 금지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오늘 시장을 이야기를 하면요. 시장도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5.66%, 코스닥은 7.34%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7,113억의 매수, 기관들도 거래소에서는 2,147억의 매수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4,702억의 매수 우위였고 기관들은 65억의 매도를 보인 상황이죠. 공매도가 금지가 되게 되면은 이제부터 이제 추가적인 공매도는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시장 조성자들은 제외입니다만요.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요. 기존에 공매도를 해놨던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가 오를 때마다 공매도를 해왔었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반대쪽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쪽에서는요. 이제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쉽게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공매도 세력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매도 물량들이 주가가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다시 사서, 즉 환매수를 해서, 이것이 쇼커버링이잖아요. 대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과거에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그때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이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주가가 올랐고 또한 그 이후에도 올랐잖아요. 물론 2011년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3개월, 이때도 큰 효과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몇 달 상승세는 나왔고 주가가 하락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시대에는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죠.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건 뭐 알 수가 없는 것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들이 과거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단순하게 수급 구조로만 봤을 때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오늘 SK증권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
공매도 금지의 수혜는 분명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살펴보는데요. 먼저 업종별로 어떤 업종이 공매도가 가장 많은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요. 코스피 200 거래소 쪽에서는 산업재 쪽이 공매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헬스케어잖아요.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 순서입니다. 산업재, 헬스케어인데 여기서 산업재는 2차 전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시장에서도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2차 전지 쪽이 시세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연출이 된 것이죠. 오늘 모습은 당연히 공매도 금지 첫날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매도 비중이 두 번째로 업종 개념에서 많은 것이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봤을 때 거래소에서는요 제약 바이오 가운데서 셀트리온이 두 번째로 공매도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공매도 잔고 비율이 2.3%가 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이 3.1%의 공매도 잔고 비율, 헬스케어는 0.8%의 공매도 잔고 비율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의 공매도 비중이 제약 바이오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많잖아요. 그런데 신풍제약에 비해서 셀트리온은 자본금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의 공매도가 가장 많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비율 측면이니까요. 그래서 이 합병 과정 속에서 공매도 세력들은 어쨌든 주가를 끌어내려 가지고요. 합병이 실패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거잖아요. 이것을 노리면서 무산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교란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조금 난감한 상황인 것은 분명할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든 시장 조성자를 통해서 방법은 또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한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비율을 쭉 이렇게 주가와 관계를 보시더라도요. 2000년 3월 달에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이때는 코로나 상황이었고 또한 공매도가 금지된 시점이 바로 이 시간까지였거든요. 따라서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주가가 올라간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후 어쨌든 공매도가 전체적인 규모 측면에서는요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한때는 공매도 잔고 비율이 9%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2.3%니까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제약 바이오에서는요 두 번째로 공매도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주식 매수 청구 행사 기간이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5거래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공매도 금지이긴 하지만 시장 조성자를 통하든 어떤 방식을 통하든 간에 주가를 안 좋게 하려는 그러한 노력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를 앞당겼잖아요.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은 좋다는 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도 지금 평가는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헬스케어의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우려심이 약간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3분기 실적 발표 이 부분은요 심리적인 측면으로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수급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공매도 세력들의 공매도 물량을 받아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자사주 매입이었는데 상황이 급변하면서 공매도 금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추가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물론 회사 측에서 의지가 강하다면요 정부의 공매도 금지와 무관하게 계획했던 대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것이죠. 회사 측에서는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계획을 했던 대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11월 13일 이후에도 또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이 나왔을 때는 언제든지 자사주로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도 크게 본다면 향후에 시장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은 그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계획을 했던 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합병 셀트리온이 상장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쨌든 좋은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도 봤습니다만요. 시장 조성자 제도 이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따라서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를 했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년 6월 말까지 금지를 한 이 기간 동안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끝난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국민동의 진행 청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에 관한 청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첫 번째는요, 상환 기간을 90일로 똑같이 하자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공매도 전산화를 하자는 이야기고, 세 번째로는 담보 비율도 130%로 동일하게 하자는 것이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하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똑같이 상환 기간을 하고, 그리고 담보 비율도 똑같이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금융기관들에 대한 시장 조성자 제도에 대한 전면 폐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악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처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처벌도 아주 강력하게 하자는 청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번 청원에도 동참을 해 주셔가지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까지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단번에 오늘로서 매수 청구 가격을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가장 급한 불인 주식 매수 청구 행사까지는 5거래일이 남은 것이죠. 5거래일간 주가의 움직임이 이 위에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또한 회사 측에서의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도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상황들을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